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6년 만에 만났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여러 합의가 있었고요. 트럼프는 10점 만점에 12점이었다면서 만족감을 드러냈죠. 하지만 이걸로 근본적인 갈등이 해소됐다고 보는 시선은 없습니다. 임시 처방인 만큼 당장은 이 휴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오늘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공동선언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관심인데요. 또 큰 관심을 받는 행사는 내일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입니다. 북한 문제에 이른바 한한령 해제까지 두 정상이 논의할 의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도 관련 내용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100분 동안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무역전쟁 확전을 잠정 봉합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일 정상도 첫 만남을 갖고 양국 간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본회의가 오늘 개막합니다. 미국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에이펙의 설립 취지인 자유무역 정신을 담은 공동선언문이 채택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넉 달 만에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곽종근 전 사령관과 계엄 당시의 군 투입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다음 달 선고 공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글로벌 패권 경쟁을 벌이던 미중 정상이 어제 부산에서 진행된 세계 담판에서 주요 쟁점을 봉합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내년 4월에 중국을 방문하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은 10점 만점에 12점이라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김해 공군 기지에서 만난 두 정상은 최대 쟁점이었던 중국의 희토류 수출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단 1년간이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통해 중국이 계속 공급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very year we'll renegotiate the deal, but I think the deal will go on for a long time, long beyond the year. We'll negotiate at the end of the year, but all of the rare earth has been settled, and that's for the world. 중국은 또 미국산 농산물 수입 금지도 풀었습니다. 대신 미국은 합성 마약인 펜타닐 유입을 빌미로 중국에 부과해온 관세를 10%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다음 달 끝나는 이른바 초고율 관세 유예 기간의 재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I believe they are really taking strong action. We've already seen the action on fentanyl, and they're taking very strong action. So we reduced to 10%. 조선 해운업을 놓고 벌인 미국과 중국의 신경전도 일단 해소됐습니다. 두 정상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지만 중국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나 타이완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에 묶인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 문제 역시 추후 논의할 것이라며 협상 여지를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고 방중 이후에는 시 주석도 미국을 찾을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멋진 회담이었다며 10점 만점에 12점을 주겠다고 평가했습니다. But overall, I guess on the scale from 0 to 10, with 10 being the best, I would say the meeting was a 12. YTN 김선중입니다. 미중 정상은 각각 귀국길과 방한길에 동선이 겹치는 우리군 공항을 회담 장소로 택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악수했지만 뼈 있는 말도 오갔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장면이 공개된 시간 내내 자신이 주최자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경주에서 전용 헬기 마린원을 타고 약속 시각보다 45분 먼저 김해공항에 도착했고 회담장이 마련된 공항 내부 공군 행사장 나래마루에서 시진핑 주석을 기다렸습니다. 본인과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의 국빈 영접을 받으며 도착한 시 주석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하고 등을 두드리며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But he's a very tough negotiator. That's not good.
但是他是很强硬的谈判者，这不好。 We know each other well. 我们相 대화를 이끄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시 주석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지근한 표정으로 의례적인 인사만 한 뒤 기자에게 손 흔들고 회담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꼈던 말은 참모들과 협상장에 앉고 나서야 쏟아냈습니다. 회담이 끝난 뒤 시 주석 표정은 처음보다는 밝아졌습니다. 헤어질 때 악수도 시 주석이 먼저 손을 내밀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할 말이 남은 듯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자회의 참석을 거부하면서 6년 만의 회담은 공항에서 100분 대화로 끝났습니다. 시 주석은 경주에서 2박 3일 방한 일정을 시작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화 주미 대사 등의 환송을 받으며 전용기를 타고 우리나라를 떠났습니다. YTN 9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성과가 있었던 걸까요? 미국에서는 격화한 두 나라의 무역 전쟁을 진정시켰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전 핵무기 실험 재개를 지시한 것을 두고 협상력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시도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미국 동부시간 기준 밤 10시가 넘어 시작된 미중 정상회담을 CNN 등 주요 방송국들은 실시간 생중계로 전했습니다. This was a chance for both sides to stabilize relations after some rocky months, thanks to Trump's aggressive tariffs and China's retaliatory limits on rare earth exports. 1시간 40분에 걸친 세계 회담이 종료되자 주요 매체들은 회담의 분위기가 우호적이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여러 합의를 말한 만큼 적어도 일시적이라는 단서를 달아 격화된 무역 전쟁이 진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과 중국 간의 뜨거운 무역 전쟁은 끝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는 긴 냉전이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양국 간 합의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아 세부 사항이 명확하지 않고 히토류 수출 등도 매년 재협상해야 한다는 점은 남은 불씨라는 지적입니다. 양국이 장기적인 패권 경쟁에서 입지를 강화할 시간을 벌어주는데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Seem like they have a framework agreement, and then one side or the other changes their mind, and we go back to more acrimony.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전 러시아와 중국을 거명하며 핵무기 실험을 재개할 계획을 밝힌 점도 주목했습니다. 트럼프는 다른 국가들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핵무기 실험을 개시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며 즉각 시행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We don't do testing. We've halted it many years ago. But with others doing testing, I think it's appropriate that we do also. 뉴욕타임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핵무기 증강을 추진하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불과 몇 분 앞두고 이런 위협을 발표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 짚었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탄두를 탑재하는 미사일 실험과 실제 핵폭발 실험을 혼동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무기 실험 재개를 불쑥 선언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으면서 핵실험을 자제해온 미국이 33년 만에 정책을 뒤집는 것인지 파장이 확산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찾은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일본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극우 성향 총리의 취임으로 한일 관계에 먹구름이 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었지만 두 정상 모두 한일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경주를 찾은 다카이치 사나의 신임 일본 총리를 밝은 표정으로 맞이합니다. 여성 아베로 불릴 만큼 극우 행보로 유명한 일본의 새 지도자와 처음으로 대면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이웃 국가이자 공통점이 많은 나라라며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가 한일의 깊은 인연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미래로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환영합니다. 과거사는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대일 정책 기조를 거듭 확인한 겁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화답했습니다. 역시 두 나라가 중요한 이웃이란 점을 언급하며 지역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신뢰관계를 구축하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で日韓は互いにとって重要な隣国でございます。で今の、戦略環境の下、日韓関係、それから日韓米、連携の重要性というのは一層増していると考えています。 다카이치 총리가 수위 조절에 나선 데는 미국발 통상 압박과 중국, 북한 등 영내 안보 환경이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일본과 입장이 비슷한 우리와 그만큼 보조를 맞출 필요성이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전임 이시바 총리 때 안착된 정상 간 셔틀 외교와 양국 사이에 불던 훈풍이 당분간 이어질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입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의 개인 성향과 일본 국내 정치 환경이 언제든 한국을 자극하는 언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한일 관계의 복병으로 꼽힙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일본 언론들도 한일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뜻을 맞춘 양국 정상의 발언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입장차가 있는 현안들이 있지만 리더십으로 관리하자며 셔틀 외교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한일 정상회담 소식을 주요 속보로 전하며 한일 정상 간 발언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특히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これまで築かれてきた日韓関係の基盤に基づきまして日韓関係を未来志向で安定的に発展させていくということが両国にとって有益だと私は確信しております。 또 셔틀 외교를 이어가며 한일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점도 주목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를 처음 만나 기쁘다며 양국 간 경험을 공유해 국제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상회담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는 첫 만남이었지만 매우 따뜻한 환영을 받았고 매우 즐겁게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일, 한밀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이 대통령과 인식이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일 간 입장이 다른 여러 현안이 있지만 정상 간 리더십으로 관리해 나가자는 데도 뜻을 함께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적극적인 셔틀 외교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다음에는 이 대통령을 일본에서 맞이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일 정상은 첫 대면 회담에서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의지를 확인하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후 과거사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마주하며 양국 관계를 관리해 나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기 잠수함 수주 사업에 우리 기업이 입찰 예비 후보로 선정된 걸 거론했습니다. 김남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카니 총리에게 캐나다의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가길 희망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잠수함 외에도 방산 분야에서 공동 발전의 여지가 크다며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에게 대한민국은 뉴질랜드의 헌신과 기여를 잊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에이펙을 계기로 방한한 럭슨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6.25 전쟁 당시 뉴질랜드는 대한민국과 수교도 하지 않았음에도 아주 많은 군대를 보내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양국은 통상과 방위, 안보, 인적 교류 등 많은 분야에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이제 대한민국은 뉴질랜드 5위 교역국이라며 이런 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기를 고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르엉끄엉 베트남 국가주석에게 베트남이 서구 열강의 무력 점거 시도를 지난한 투쟁을 통해 막아낸 위대한 국가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끄엉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지금은 연평균 7% 성장률에 가까운 압도적인 성장을 하는 중인데 대한민국도 발전에 함께하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끄엉 주석은 복잡하게 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한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 이 대통령이 한국을 이끌며 더 많은 기적을 이룰 것으로 확신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을 획기적인 조치라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가 경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동북아 해양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유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연료 공급 결단을 요청한 바로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매우 이례적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금관 선물을 받은 다음 날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배경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증가와 중국의 공격적인 군사태세로 한반도 주변의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트럼프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한 소수 클럽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핵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는 미중로와 영국과 프랑스, 인도 등 6개국 뿐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확산 방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완곡한 표현을 쓰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中方注意到相关情况，中方希望韩美双方切实履行核不扩散义务，做促进地区和平稳定的事。 다카이치 새 내각이 핵잠수함 보유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언론들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핵잠수함 보유가 한국 정권의 오랜 염원이지만 중국을 자극할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과 협정을 맺고 세계 7번째 핵잠수함 확보에 나선 호주도 미국 지원이 분산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 탑재까지 가능한 핵잠수함 개발을 목표로 지난 3월 1만 톤급으로 추정되는 초대형 잠수함 건조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파병 대가로 러시아 기술을 이전받아 완성 시기를 앞당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 속에 한반도를 둘러싼 군비 경쟁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YTN 정신입니다. (2025) 경주 에이펙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에이펙 정상회의가 오늘 개막합니다. 정상회의의 결과는 경주선언이라는 공동선언문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에 맞서는 자유무역 수호 의지가 담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에이펙의 메인 행사인 정상회의는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이틀 동안 열립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을 주제로 한 올해 회의에서는 연결과 혁신, 번영이 중점 과제로 논의됩니다. 의장국인 우리 정부는 인공지능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핵심 논의 주제로 내세웠습니다. 기술 혁신의 활용 여하에 따라 회원 간의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과 AI 기술이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개최국인 우리나라의 이재명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가운데 첫날 1세션에서는 무역과 투자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됩니다. 둘째 날 2세션은 AI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아태 지역의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논의가 이어집니다. 회의에는 미리 예고된 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지만 시진핑 중국 주석 등 21개 회원 대부분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합니다. 정상회의의 관심은 경주선언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될 공동선언문 내용입니다. 그동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는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해왔지만 최근 미국이 강력한 보호무역 노선을 펴고 있어 회원들 간 이견 조정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We're doing very well. I think we're going to do well in that negotiation. We've done well, as you know, with Japan, with South Korea, with Europe.
And it was all based without the tariffs, you could have never made the deal. 실제 지난 5월 열린 에이펙 통상장관회의에서는 보호무역에 반대한다는 문구를 공동성명에 담는 것을 두고 미국 측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공동선언 문안에 대한 최종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에이펙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수호 의지가 경주선언에 담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앞서도 살펴본 것처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시 주석은 공항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경주로 이동했는데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한중 회담을 하며 2박 3일간 머물 예정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중국 5성 홍기가 새겨진 에어차이나 여객기가 김해 국제공항에 착륙하고 곧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 이후 11년 만에 한국 방문입니다.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시 주석은 조심스럽게 난간을 잡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노재헌 주중 한국대사 등이 활주로에서 시 주석을 영접했고 국빈 방문을 기념해 예포도 발사됐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 승용차 업체 홍치가 제작한 전용 리무진을 타고 미중 정상회담 장소로 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차 더 비스트와 마찬가지로 시 주석의 리무진도 각종 통신과 보안 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마친 뒤 시 주석은 우리 경찰의 특급 호의 속에 에이펙 행사가 열리는 경주로 향했습니다. 이어 2박 3일간 머물며 정상회의와 만찬 등 일정을 소화하는데 우리 기업인들과 만남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마지막 날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한중 회담을 열고 중국 내 한한령 해제와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시 주석은 에이펙 폐회식에서 차기 의장국인 중국을 대표해 이 대통령에게 의장직을 인계받을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스당 최고 경영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과 서울 삼성동에서 치맥 회동을 가졌습니다. 황 CEO는 오늘 경주 에이펙 CEO 서밋 참석에 앞서 어제 서울 삼성동에 있는 치킨집에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황 CEO는 이어 삼성과 HBM 관련 논의도 있었다면서 이제 곧 이야기할 주제가 정말 많고 다양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젠슨 황 CEO와 이재용 정의선 회장은 이렇게 치맥으로 회동을 한 뒤에 엔비디아 지포스 행사에도 동행했습니다. 황 CEO는 1996년 고 이건희 회장에게 받은 편지가 자신을 한국에 오게 했다면서 그 인연을 소개했는데요. 오늘 에이펙 행사를 앞두고 놀랄 만한 큰 발표가 있다고도 예고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삼성역 치맥 회동을 마친 젠슨 황 CEO는 예정대로 엔비디아 지포스 행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국의 e스포츠와 PC방, 게이머들이 지금의 엔비디아를 잊게 했다며 애정을 나타냈고 이어 깜짝 손님을 소개합니다. 치맥 친구 이재용 정의선 회장이 예고 없이 등장하자 현장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These are my 치맥 buddies. 마이크를 건네받은 이재용 회장은 경쟁사인 아이폰을 언급하며 농담을 하더니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이폰이 많아요? 황 CEO와의 오래된 우정을 드러냈습니다. 전략적인 파트너라서인 것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우리 친구, 젠슨이 제 친구라서 왔습니다. 황 CEO는 1996년 한 통의 편지 덕분에 한국에 처음 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하도록 도움을 받고 싶다며 비즈니스를 제안한 고 이건희 회장의 편지였습니다. In 1996, I received a letter. It is the reason why I came to Korea. The first time. 우리 아버님 이건희 회장님이 보내신 편지였어요. 정의선 회장도 게임을 즐긴 유년 시절을 언급하며 엔비디아와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저 아케이드 게임 계속 해왔는데 저희 아이가
리그 오브 레전드 LOL 게임 너무 좋아했었고 이제 엔비디아 칩이 당연히 그 안에 들어있었죠. 근데 우리 에이펙 특별 연설을 하루 앞둔 황 CEO는 세 사람과 관련한 깜짝 발표를 예고하며 기대감을 증폭시켰습니다. I promised President Lee that I will not ruin the surprise. That he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announce our big announcement. 황 CEO는 오늘 경주를 찾아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등 기술 혁신에 대한 엔비디아의 구상과 함께 국내 기업과의 새로운 협업 계획을 밝힐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가 조만간 11만 전자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최대 실적 발표와 엔비디아의 HBM 납품 공식화, 젠슨황과 치맥 회동 등이 관심을 끌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어제도 날아올랐습니다. 류환웅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5% 급등해 10만 5,800원을 찍은 뒤 10만 4,100원으로 마감해 장중과 종가 기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3분기 매출이 3분기 최대를 기록한 데다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2분기 4천억 원에서 7조 원으로 17배 수직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3분기 HBM 고대역폭 메모리 판매량이 2분기보다 80% 증가했고 기존 HBM 제품은 전량 5세대인 HBM3E로 대체됐습니다. 삼성전자는 HBM3E를 각 고객사에 양산 공급 중이라고 밝혀 엔비디아 납품을 공식화했습니다. 6세대인 HBM4도 샘플을 요청한 모든 고객사의 출하를 마쳤고 고객 일정에 따라 양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BM 개발에 뒤지며 SK 하이닉스에 내준 반도체 왕좌 탈환에 시동이 걸린 것으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재용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 간 깜짝 치맥 회동 소식은 AI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활약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을 원활하게 받기 위한 엔비디아 측의 어떤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공급에 있어서 전 세계 1위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와의 릴레이션십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HBM4와 관련해서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공식적으로 공급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나란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코스피는 장중 4,146까지 올라 4,100선을 뚫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소식에 현대차와 한화오션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일본과 유럽연합보다 10%포인트 높은 대미 자동차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의 3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 수요 둔화에도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사업 전환과 비용 감축을 통해 2개 분기 연속 보조금을 제외하고도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NH투자증권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는 투자은행 부문 임원을 담당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서울과 경기 지역 420개 유통업체를 조사한 결과 생활필수품과 공산품 38개 품목의 평균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교통비 절감 서비스인 K패스 이용자가 출시 1년 5개월 만에 4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안전과 관련한 중요 정보 누락이나 소셜미디어 뒷광고가 기만적 표시 광고의 한 유형으로 새로 규정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추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특검의 무도한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과 만나 특검의 정치 탄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부도한 정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은 의원 108명 가운데 18명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불참했습니다. 특검은 추 의원이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장소 변경 과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잇따라 통화한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추 의원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 등에게서 계엄 상황과 관련한 요구를 받았는지 등을 추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추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계엄을 미리 알지도 못했고 통화 이후에 오히려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옮겨 의원들과 함께 이동했던 겁니다. 대통령과 공모하여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습니까? 특검은 추 의원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곽종근 전 사령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법정에서 마주보게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을 직접 신문하면서 계엄 당시 군 투입을 두고 첫 공개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색 정장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가 적힌 명찰을 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법정에 출석합니다. 지난 9월 체포방해 혐의 첫 공판이자 보석신문 때 나온 적은 있지만 내란 재판에는 건강을 이유로 넉 달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주요 증인인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에 대한 신문이 진행되기 때문에 직접 출석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곽 전 사령관은 탄핵 심판에서 했던 작심 증언을 형사재판에서도 재확인했습니다. 아직 그 의결 정족서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YTN 영상을 제가 같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반대신문에서 직접 질문을 던지며 계엄 이후 공개석상에서 두 사람 간 첫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계엄 당시 군인들의 국회 투입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고 생각하진 않았느냐는 윤 전 대통령 질문에 곽 전 사령관은 수긍할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질서 유지하러 그냥 들어갔다는 게 머릿속에 있는 거네. 거점 확보라고 하는 게. 말씀하시는 질서 유지는 도저히 제가 수긍할 수 없고 질서 유지 시민보호라는 말은 자체는 들어본 적이 없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그렇다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군 투입 이유를 물어볼 생각은 왜 못했느냐 따졌고 곽 전 사령관은 급작스러운 상황이었기에 투입 이후에야 잘못된 걸 알았다며 그 질문은 자신이 되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확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뭡니까? 이런 거를 좀 물어볼 만한 그 궁금증이 안 생겼을까요?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솔직히 말씀하면 제가 되묻고 싶은 부분입니다. 재판부가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해 두 사람의 법정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씨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해 최상병 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어제 지난 2023년 7월부터 9월 사이 김건희 씨의 통화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최상병 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지난 2023년 7월 김승인이 당시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륙에선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안개가 끼면서 시야가 답답한데요. 특히 지도에 붉게 표시된 충북과 영남 서부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좁혀져 있습니다.
오늘은 온화한 늦가을 날씨 속에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도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경주에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고 밤 사이에는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은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1.4도, 대구가 6.6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이 되면 전국이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하늘은 맑아지겠지만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석 달간의 줄다리기 끝에 한미 무역 협상이 타결됐죠. 정치권의 표정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교사의 길이 남을 성과라고 극찬했고 국민의힘은 세부 내용을 봐야 한다며 신중한 표정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번 협상 소식을 낭보로 규정하며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킨 베스트 오브 베스트 협상이라고 적었습니다. 3,500억 달러 현금 선불 투자 구조를 2,000억 달러 10년 분할로 바꾸고 자동차 관세도 15%로 인하했다며 외교사의 길이 빛날 금자탑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참 똑똑한 협상가라며 감사를 전했는데 민주당 지도부도 잇따라 외교 천재라며 이 대통령을 치켜세웠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소식엔 경제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하고 성실히 협상한 결과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이 더해진다면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지킬 결정적 전략 자산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협상 타결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돼 다행이라면서도 전반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공식 합의 문서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측 설명이 우리 정부 발표와 배치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벌써 미국에서는 우리의 발표 내용과 다른 입장을 하나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가 더 큰 문제에 직면할지도 모릅니다. 국민의힘은 애초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게 원죄라며 이번 합의는 선불을 할부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다만 야당 일각에서도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우리 정부의 핵연료 공급 요청은 한미 동맹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국회 외통위 여야 의원들은 한미 협상 결과는 찰떡궁합이다, 착시 효과다, 상반된 평가를 내놨습니다. 우리가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찰떡궁합을 이번에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이 이끌어내고 만들어간 거다. 조금 착시 효과가 있는 게 당초 175억 불에서 이제 2천억 불 합의를 한 거니까 어떤 중간선에서 이제 타협을 한 거죠. 민주당은 특별법이나 국회 비준 등을 통해 협상 결과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세부 합의 내용부터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라 남은 절차도 마냥 순탄치만은 않아 보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정말 이보다 더 나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야말로 추악했습니다. 22대 국회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는데요. 여야의 최전선, 과방위와 법사위는 마지막 종합감사까지 뜨거웠습니다.
여야는 한미 정상회담과 사법개혁 등 여러 의제를 두고도 부딪혔지만 역시 공방의 중심에는 최민희와 추미애 두 상임위원장이 있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감사 막판,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은 딸 축의금 논란에 휩싸인 최민희 위원장을 마지막까지 정조준했습니다. 국민 대다수의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최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길을 택했다며 덕분에 국정감사는 망했다고 비꼬았습니다. 과방이 나오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과일도 싫고 과자도 싫습니다. 과자 들어가는 건 다 싫어요. 과방위는 민의의 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위원장직 사퇴 거부를 시사한 최 위원장은 피감기관에 화환을 요청한 적 없다며 직접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저는 이진숙 씨에게 절대로 연락한 일이 없고요. 저희 직원도 이진숙 씨에게 화환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 위원장 딸도 처음 입장을 밝혔는데 국감기간에 맞춰 결혼식을 한 게 아니고 어머니의 사회적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억울함과 무력함을 드러냈습니다. 이틀 연속 최민희 청문회 분위기가 조성됐지만 민주당은 한미회담 성과를 부각하며 정책국 간 분위기 조성에 힘썼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 대계를 우리 과방위가 주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 정부 발목 잡기는 이제 좀 그만하시고. 과방위 국감은 마침표를 찍었지만 국민의힘이 최 위원장을 뇌물 혐의로 고발하면서 설전은 장외 고소 고발전으로 비화했습니다. 또 다른 뜨거운 감자 법사위는 그간의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며 내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내란 동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를 모면하기 위해서 사실상 우리 법사위원장의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고함을 지르고 최악의 국감 F학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핵심 인물 투톱의 위원장에 우리 추미애 위원장께서 선정되셨습니다.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주장하는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속개를 외치는 야당은 재판 중지법과 재판 소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여러 쟁점을 두고도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이제는 대법원장이 특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불법 비상계엄에 부역한 주요 임무 종사자다. 빨리 재판 속개해가지고 이 억울한 누명을 풀어줍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는 여당 내부에서도 소란만 부각된 옥외티라는 자조가 흘러나올 정도로 좌충우돌이었는데 정책이 사라진 자리를 정쟁과 고성이 메웠다는 평가에 여야 모두 반박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 자녀 결혼식을 치렀다는 논란과 관련해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어제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논란이 생길 것을 예측하고 적극적으로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자책하고 있고 국민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딸이 결혼식을 2번 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면서 지난해 혼인신고를 먼저 한 뒤에 올해 9월에 결혼식을 올리려다가 예약이 되지 않자 10월로 날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논란과 관련해서도 돌아보니 답변을 안 하겠다는 태도를 보고 나가라고 한 것은 과했다는 걸 인정하고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님께도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에 서울 부동산 시장 일단 주춤했습니다. 다만 여전히 오름폭 자체는 만만치가 않은데요. 당분간은 거래 절벽과 가격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1,000세대 넘는 대단지인데 매물은 1%도 안 되는 단 10채만 나와 있습니다. 특히 10월 15일 날 정말 가깝고 10월 19일까지 가깝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조용해요. 물건도 없고. 10.15 대책 여파로 서울 아파트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대책 시행 이후 약 2주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직전과 비교해 80% 가까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갭 투자 거래가 막히면서 전세 낀 매물이 들어갔고 규제 강화로 이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거래 절벽 속에 파죽지세로 오르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도 일단 둔화하는 양상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0.23%로 한 주 전보다 0.27%포인트 축소됐습니다. 특히 규제 직전 급격히 올랐던 성동과 마포, 광진 등 한강벨트 아파트값 상승률이 크게 줄었습니다.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매입의 대기자도 규제 지역의 세금 부담과 대출 문호가 높아진 것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규제를 피한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예견됐던 경기 화성과 구리시 등은 상승세가 커졌지만 폭은 제한적일 거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관심은 향후 가격 조정폭이 클지 여부인데 미지수입니다. 수요를 억눌러 놓은 가운데 매물도 줄어든 데다가 매도인들도 호가를 내리지도 않고 관망하는 상황. 거래는 당연히 위축될 것 같은데 이게 뭐 가격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11월부터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해 집값 띄우기나 편법 증여 단속 강화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수요 억제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당분간은 거래 위축과 제한적인 가격 조정이 전망되지만 풍부한 유동성과 기준금리 인하 추세, 공급 부족 우려 문제가 향후 집값 안정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정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주택 이상거래나 전세 사기, 기획부동산 등 의심거래 2,69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심거래에는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고 29억 원을 빌려 서울의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을 적발하거나 해외 자금의 불법 반입 등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도 605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 1월에서 7월 이뤄진 사업자 대출 5,805건을 점검한 결과 용도 외로 주택 구입에 유용한 45건을 적발해 지금까지 38억 2,500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낮추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내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최근 가리봉동 재개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조합 관계자가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임대주택 비율을 줄여줄 수 없느냐고 간곡히 부탁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좋을 때나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을 때 임대주택 비율과 지금은 다를 수가 있다며 법을 고치든지 정부가 바꿔줘야 할 것은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방송에 출연해서 부동산 전문가 행세를 하며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비싸게 판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씨 등 33명을 사기 혐의로 또 방송 외주 제작업체 대표 B씨 등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 기획부동산 업체 일당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2년 4개월 동안 개발이 불가능한 세종시 일대 토지를 개발 예정 지역인 것처럼 속여 팔아 피해자 42명에게서 약 22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50원짜리 초코파이를 꺼내 먹은 것이 과연 법정까지 가야 할 죄가 되는 걸까요?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시민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선고유예를 구형했습니다. 다음 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1,050원어치 과자를 꺼내 먹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이 끝나고 구형의 순간 검사는 먼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과 동종 전력을 언급하며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피해액이 사회통념상 소액이고 유죄 선고로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며 선고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일정 기간 뒤 사실상 처벌을 면해주는 처분입니다. 앞서 전주지검은 논란 이후 검찰 시민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했고 위원 다수는 선고유예가 타당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구형 직후 피고인 측은 전과가 있는데도 선고유예가 됐다는 건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거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증인 신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진짜 그게 사건이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유예를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피고인은 2019년 클럽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경찰 승합차를 자기 차로 착각해 운전했다가 벌금 500만 원을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구형은 말 그대로 검사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재판부가 피고인과 사건에 대한 재반 사정을 폭넓게 고려해서 검찰과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잣값 1,000원에 재판까지 할 일인가? 1,000원쯤은 훔쳐도 된다는 말인가? 이번 재판을 둘러싼 엇갈린 여론 속에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말 열립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불렸다가 다른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고 윤동일 씨가 3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누명을 결국 벗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의 자백이 경찰의 불법 수사로 인한 것이었다면서 이제라도 윤 씨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던 고 윤동일 씨 유족이 꽃다발을 안아듭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윤 씨를 대신해 33년 만에 내려진 재심 무죄 판결을 축하하는 겁니다. 동생도 이제 좀 떳떳한 마음으로 홀가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씨는 1990년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다가 DNA 검사 결과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 수사기관이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기소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윤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수개월 옥살이를 한 윤 씨는 집행유예 선고로 출소한 뒤 암판정을 받고 1997년 숨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와 고문,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지난해 7월 재심 개시를 결정한 법원은 심리 끝에 윤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였던 윤 씨의 자백이 경찰의 불법 구금과 강압 수사로 인한 것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많이 늦었지만 고인이 된 윤 씨가 명예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오랜 시간 불명예를 안고 지낸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사죄드린다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윤 씨 변호인은 별건 수사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9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이용했다. 본건 수사를 위해서 별건 구속을 한 사건입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윤석열 씨도 함께 법정을 찾아 고인을 위로했습니다. 고인 되신 분한테 이번에 명예를 회복하셔서 좋고 아마 또한 이분도 아마 하늘나라에서 아마 기쁘게 생각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로써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로 몰려 재심이 이뤄진 피해자 모두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소속사 어도어를 떠나겠다는 뉴진스의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뉴진스는 어도어와 계약 해지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회사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하는 등 전속계약 중대 의무를 위반했고 신뢰관계가 파탄난 이유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민희진 대표님께서 대표로 있으신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뉴진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민희진 전 대표 해임에 대해서 계약서 어디에도 민 전 대표의 역할이 핵심이라고 명시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로 인해 뉴진스의 매니지먼트 업무에 공백이 생겼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멤버들 주장처럼 계약 당사자 간 신뢰가 깨졌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당사자 간 법적 분쟁에서 발생한 갈등이나 신뢰 악화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법원은 오히려 민 전 대표가 하이브의 부당행위를 비판하는 여론전을 벌이고 뉴진스 부모들을 통해 항의 메일을 주도한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멤버 보호보다 독립을 위한 사전 준비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결정 직후 멤버 측은 이미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어도어로 돌아가 정상적인 연애 활동을 이어가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번 법원 판단에 대해서 소속사 어도어는 재판부에 깊이 감사한다며 뉴진스가 팬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도어는 전속 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며 법원 선고 이후에 이러한 입장을 냈습니다. 또 오랜 기간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가 검증되고 다시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결과가 아티스트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의 한 농장에서 고양이가 몸에 화살을 맞은 채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수사에 나선 경찰이 이웃 주민인 50대 남성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주인 품에 안긴 고양이의 몸통에 붉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화살에 맞은 흔적인데 다행히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생명을 구했습니다. 소리 들리고 말도 안 나고 그래서 제일 급한 거는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이 달려간 거예요. 사건이 벌어진 경기 양평군의 한 농장입니다. 당시 고양이는 이곳 창고 안에서 웅크린 채 발견됐는데 화살이 몸통을 관통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웃 주민인 50대 남성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갖고 있던 컴파운드 활로 고양이를 공격했는지 조사하고 있는데 고양이 몸에 꽂혀 있던 화살과 A씨의 활에 대한 DNA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컴파운드 활은 총포법상 허가 없이도 소지가 가능한데 일반 활보다 조준이 쉽고 위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평소 인근에서 활 쏘는 연습을 한다면서도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내 고양이를 왜 쏘냐고 쓸데없이. 저기서 연습하고 여기에 부어 그냥 보는 거야 그냥. 그런데 YTN 취재 결과 A씨는 지난 4월 고양이 주인에 대한 주거 침입과 폭행 등 혐의로 입건돼 최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수년째 통행로 사용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하고 같이 왜 쏘았냐 했더니 너를 지기 위해서 고양이에게 연속삼아 화살을 날렸다. 그리고 이제 언쟁이 좀 커졌죠. 경찰은 A씨가 고양이 주인에 대해 원한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네, 10월 31일 금요일 오늘의 재판 소식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출범 뒤에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삼부토건 경영진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이 회장 등은 재작년 5월부터 6월까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뒤에 369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의 1심 선고가 오늘 이루어집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2년에 추징금 611억 원, 유 전 본부장에겐 징역 7년과 벌금 17억 원 등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1월 서울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37명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이루어집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폭동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63명 가운데 44명에게 실형을 내렸고요. 17명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나머지 2명에겐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이 가운데 37명이 이번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재판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에이펙 기간 외국 정상 방안에 맞춰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회와 또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특정 국가나 국민을 상대로 한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김해공항 앞 도로입니다. 경찰에 둘러싸인 남성들이 잇따라 끌려갑니다. 일부는 거칠게 항의하며 저항합니다. 신고 없이 돌발 시위를 벌인 유튜버 3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김해공항 주변에서 외국 정상 환영 집회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한 경찰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지난해 중국으로 간 판다 푸바오를 되돌려달라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너무 간단합니다. 푸바오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에이펙 기간 경주에 신고된 집회나 시위는 모두 27건입니다. 대부분 소규모 집회로 큰 소란이 일거나 사건으로 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특정 국가나 국민을 상대로 한 집회나 시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악의적인 사실 왜곡이나 허위 정보 생성에 대해서도 법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에이펙은 단순한 정상회의가 아닌 회원국 간의 경제와 또 문화 교류의 장이기도 한데요. 21개국 대표단이 모인 경주에서는 우리나라 뷰티 산업부터 첨단 기술까지 선보이는 전시가 열려서 세계인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고화질 스크린이 파도치듯 움직입니다. 화물차가 적재함을 분리하더니 금세 사람이 타는 모듈로 갈아 끼웁니다. 에이펙이 열리는 경주에서 우리 기업의 첨단 기술을 선보이는 K-테크 쇼케이스입니다. 로봇과 투명 디스플레이, AI 생태계까지 국내 대기업의 최신 기술이 모두 모였습니다.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기대보다 되게 더 흥미롭고 너무 재밌었고요. 특히 실감나는 기술들이 되게 눈에 띄어서 아이하고 되게 놀랍게 잘 보고 있습니다. K-뷰티의 선풍적인 인기에 맞춰 화장품과 미용 분야 전시장도 마련됐습니다. 인공지능 피부 진단부터 로봇을 활용한 맞춤형 화장품 제작까지 가능해 각국 정상 부인이 잇따라 방문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SNS에 화장품 쇼핑 인증 사진을 올리며 K-뷰티 인기를 거들었습니다. 我以前在台湾就常常听到韩国的美妆哈，但是我今天真的来到这里，我才发现说哇，你们真的是非常的进步，非常的先进，而且非常的让人家很吸引。 세계 기업인들이 참가한 에이펙은 투자 유치나 판로 개척이 필요한 기업의 큰 기회입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지역 기업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거로 기대됩니다. 우리 지역에서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에이펙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대기업들 상대해서 기술을 팔아먹고 안 그러면 투자를 유치받는 이런 중요한 자리가 되리라 생각하고 경상북도는 기업 설명회나 상담회를 통해 참여한 기업들이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경주 에이펙의 개막과 함께 다양한 문화 행사도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답게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전시와 볼거리가 풍성하다고 합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지속 가능한 내일이라는 에이펙의 주제를 재해석한 작품들입니다. 수묵하의 거장 박대성을 비롯해 전통 회화와 유리공예, 불교미술 작가들이 대표작 50여 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주제는 신라 문화의 위대함입니다. 얼마나 왕성했으면 4대 제대 4대 도시에 들어갔다. 오늘날 우리가 보면 세월이 절대 변치 않아도 20대 아닙니까?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백남준의 작품도 볼거리입니다. 1989년부터 만든 나의 파우스트 연작 13점 가운데 2점이 경주 에이펙을 맞아 특별 전시됩니다. 신라의 대표적 유물 첨성대가 다양한 전통 문양으로 둘러싸입니다. 보문단지 호수와 건물 등을 배경으로도 다양한 멀티미디어 쇼가 펼쳐집니다. 경주의 대표적 볼거리인 동궁과 월지의 야경과 함께 에이펙 기간 다양한 멀티미디어 공연이 경주의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국립정동국장의 전통연희극 단심도 무대에 오릅니다. 심청가를 모티브로 인물의 내면적 갈등과 성장을 현대적인 미학으로 풀어내며 K컬처의 매력을 발산합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롯데마트 등에서 판매된 베트남산 바나나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바나나에서는 해충 방제를 위해 쓰는 농약인 크로아티나닌과 티아마톡삼이 기준치와 비교해 각각 4배와 2.5배 검출됐습니다. 롯데쇼핑의 롯데마트 사업본부는 해당 바나나를 51톤가량 수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조치했고 앞서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짙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강원과 충청,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바짝 좁혀져 있습니다. 특히 강이나 호수 근처에서는 안개가 더욱 짙을 수 있어서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이맘때 늦가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진행 중인 경북 경주도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은 7.2도로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행사 중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지만 오늘 오후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밤부터는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입니다. 서울이 11.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대전 7.3도, 대구 6.6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고요. 대전 20도, 전주와 광주 21도로 대체로 온화하겠습니다. 주말까지 이맘때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떨어지며 날이 추워질 전망입니다. 다음 주 초 또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오는 만큼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로 인해 면역력을 잃기 쉽습니다. 하루 사이 가을과 겨울이 교차하는 만큼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